그날 아침, 지은은 온실 문을 열자마자 코를 찌르는 이상한 냄새에 숨이 막혔다. 푸른 잎사귀들이 시들어 축 늘어져 있고 꽃봉오리들은 검게 변해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그녀의 아내 민지가 달려와 보자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공포에 질렸다. 누군가 밤새 온실에 독을 뿌린 게 분명했다. 지은과 민지는 서울 근교의 작은 마을에서 조용히 살고 있었다. 지은은 32살, 도시에서 일하던 그래픽 디자이너로 바쁜 일상에 지쳐 이곳으로 이사왔다. 민지는 30살, 원예사로 일하며 자연을 사랑하는 여자였다. 두 사람은 대학 시절 만났고 5년 전 결혼식을 올렸다. 물론 한국 사회에서 동성 결혼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았지만 그들은 가까운 친구들과 가족 일부만 초대해 작은 의식을 치렀다. 온실은 그들의 꿈의 산물이었다. 민지가 제안한 아이디어로 지은이 디자인하고 함께 지은 이 공간은 단순한 정원이 아니라 그들의 사랑을 상징하는 장소였다. 매일 아침, 지은은 커피를 들고 민지가 꽃을 가꾸는 모습을 지켜보며 행복을 느꼈다. 하지만 이 마을은 보수적이었다. 이웃들은 처음에 그들을 자매나 룸메이트로 오해했다. 시간이 지나며 진실이 드러나자 속삭임이 시작됐다. 저 집에 여자 둘이 사는 거 알아? 이상하지 않아? 가족이 뭐라고 할까? 지은은 그런 소문을 무시하려 애썼다. 그녀의 가족은 서울에 살았고 어머니는 딸의 선택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지은아, 내가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 정상적인 삶을 살아야지. 어머니의 말은 지은의 가슴을 찔렀지만 그녀는 민지와의 삶을 포기할 수 없었다. 민지의 가족은 더 심했다. 아버지는 민지가 집을 나간 후 연락을 끊었고 어머니만 가끔 전화해 울며 돌아오라고 애원했다. 민지야, 내가 그렇게 살면 우리 집안이 망신당해. 온실 사건은 그들의 평화를 깨뜨렸다. 지은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누군가 고의로 독을 뿌린 것 같아요. 우리 온실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경찰은 현장을 조사했지만 증거가 부족했다. 이웃 분쟁일 수 있겠네요. 조심하세요. 그 말에 지은은 분노가 치밀었다. 그녀는 민지를 안아주며 말했다. 우리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해? 그냥 우리 둘이 행복하게 사는 게 왜 문제야? 민지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야? 우리 사랑이 그들의 세계를 흔들어 놓으니까? 그날 저녁, 지은은 이웃집 아주머니를 떠올렸다. 박 여사, 50대 후반의 여성으로 마을 회의에서 자주 보수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요즘 젊은이들은 도덕이 없어. 전통을 지켜야 해. 박 여사는 지은과 민지의 집을 지나칠 때마다 불편한 시선을 보냈다. 한 번은 민지가 꽃을 나누어 주려 하자 필요 없어요 라고 퉁명스럽게 거절했다. 지은은 민지에게 말했다. 박 여사가 한지들지도 몰라. 그녀가 우리를 미워하는 게 느껴져.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확신할 수 없어. 대화해볼까? 하지만 지은은 이미 마음이 굳어 있었다. 그녀는 다음날 박 여사를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그 결정은 그녀의 삶을 바꿔놓을 첫걸음이었다. 박 여사의 집 문을 두드리자 문이 열리고 그녀의 딱딱한 얼굴이 나타났다. 무슨 일이야? 지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우리 온실에 독을 뿌린 게 당신인가요? 박 여사는 눈을 부릅뜨며 부정했다. 무슨 소리야? 내가 날 모함하는 거야? 대화는 곧 논쟁으로 번졌다. 박 여사는 너희 같은 사람들이 마을을 더럽혀. 정상적인 가족이 아니잖아. 라고 소리쳤다. 지은은 충격받았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우리 사랑이 당신에게 무슨 해를 끼쳤나요? 왜 증오하세요? 박 여사는 문을 쾅 닫아버렸다. 집으로 돌아온 지은은 민지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다. 민지는 걱정스럽게 말했다. 지은아, 조심해. 마을 사람들이 우리를 더 미워하게 될지도 몰라. 하지만 지은은 이미 분노에 사로잡혔다. 그녀는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다. 우리 온실이 파괴됐어요. 누군가의 증오 때문일까요? 그 글은 예상치 못한 반향을 일으켰다. 친구들은 지지 댓글을 달았지만 익명 계정들은 악플을 쏟아냈다. 동성애자들이 왜 사냐? 마을에서 나가. 지은의 마음은 산산조각 났다.
그녀는 민지를 보며 속으로 생각했다. 이 사랑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더 버텨야 할까? 그날 밤, 지은의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다. 지은아, 인터넷에 내 글이 퍼졌어. 부끄럽지 않아? 집으로 돌아와 지은은 눈물을 삼키며 대답했다. 엄마, 저는 행복해요. 왜 이해 못하세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내가 그렇게 살면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되니? 이웃들이 수군거려 그 마른 지은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녀는 민지와의 사랑을 위해 가족을 포기한 대가를 새삼 느꼈다. 민지도 비슷했다. 그녀의 어머니가 전화해 민지야, 이제 그만해.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와 라고 애원했다. 민지는 울며 전화를 끊었다. 온실을 복구하려 애쓰는 동안 지은과 민지는 더 가까워졌다. 하지만 압력은 점점 커졌다. 마을 상점 주인이 그들을 피하기 시작했고 아이들이 집 앞에서 이상한 아줌마들 일하고 놀렸다. 지은은 직장에서 상사로부터 개인 생활이 회사 이미지를 해칠 수 있어 라는 경고를 받았다. 그녀는 민지에게 말했다. 우리가 왜 이런 고통을 감수해야 해? 그냥 도시로 돌아갈까? 민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다. 지은아, 우리 사랑은 포기할 수 없어. 싸워야 해. 그 결정은 그들의 관계를 시험할 시련의 시작이었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은 온실을 청소하며 새로운 증거를 발견했다. 바닥에 떨어진 플라스틱 병 조각이 박 여사의 집에서 본 것과 비슷했다. 그녀는 즉시 민지에게 보여주며 말했다. 이게 증거야? 박 여사가 한 짓이 확실해. 민지는 망설였다. 경찰에 다시 신고할까? 하지만 증거가 약해.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직접 대면해야 해. 진실을 알아야겠어. 박 여사의 집으로 다시 간 지은은 이번엔 더 단호했다. 이 병조각이 당신 집에서 나온 거예요? 왜 우리 온실을 망쳤나요? 박 여사는 처음엔 부정했지만 지은의 추궁에 결국 무너졌다. 그래, 내가 했어. 너희가 마을을 더럽히니까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증오가 섞여 있었다. 내 딸이 너희를 따라할까 봐 무서워. 정상적인 세상이 무너질까 봐. 지은은 충격받았다. 우리 사랑이 당신 딸에게 무슨 해를 끼치나요? 왜 두려워하세요? 박 여사는 울며 대답했다. 내가 자란 세상에서 그런 건 죄야? 너희가 행복하면 내 믿음이 흔들려. 그 대화는 지은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민지에게 모든 걸 이야기했다. 민지는 안아주며 말했다. 그녀도 피해자야. 사회가 만든 두려움 때문에. 하지만 지은은 용서할 수 없었다. 그녀는 경찰에 박 여사를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건 범죄야. 대가를 치러야 해. 그 선택은 마을 전체를 뒤흔들었다. 소문이 퍼지자 이웃들이 지은의 집 앞에 모여 항의했다. 박 여사를 왜 고발해? 그녀는 좋은 사람이야. 너희가 문제야. 지은과 민지는 창문을 닫고 숨어야 했다. 지은의 가족 반응은 더 심했다. 어머니가 마을로 찾아왔다. 지은아, 이 소라는 뭐니? 내가 왜 이렇게 만들었어? 지은은 어머니를 마주하며 말했다. 엄마, 우리를 지키려는 거예요. 왜 우리 편이 아니세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다. 내가 정상적으로 살면 좋겠어. 남편과 아이를 가져. 그 말은 지은의 가슴을 찢었다.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려 애썼다. 하지만 민지를 만난 후 진정한 자신을 찾았다. 엄마, 저는 민지와 행복해요. 왜 받아들이지 못하세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떠났다. 내 선택이 가족을 파괴해. 민지의 가족도 움직였다. 아버지가 처음으로 전화했다. 민지, 집으로 돌아와. 그 여자와 헤어져. 민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 저는 사랑해요. 왜 이해 못하세요? 아버지는 화를 내며 그건 사랑이 아니야? 병이야. 라고 소리쳤다. 민지는 전화를 끊고 울었다. 그녀는 지은에게 말했다. 가족을 잃는 게 너무 아파.
지은은 민지를 안으며 우리 둘이 있잖아. 버텨보자 라고 위로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다. 이 사랑의 대가가 너무 커? 박 여사의 고발은 법정으로 이어졌다. 재판에서 박 여사는 두려움 때문에 그랬다고 변명했다. 판사는 증오 범죄로 판결하며 벌금을 부과했다. 마을 사람들은 지은과 민지를 더 미워했다. 법으로 사람을 괴롭히네. 지은의 직장에서 해고 통보가 왔다. 회사 이미지가 손상됐어. 그녀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지만 이력서에 동성애자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녔다. 민지도 원예 사업이 위축됐다. 고객들이 그 집꽃은 사지마 라고 소문냈다. 그 와중에 지은은 옛 친구 수진을 만났다. 수진은 대학 동창으로 지은의 첫사랑이었다. 지은아, 힘들지? 내가 도와줄게. 수진의 말은 지은의 마음을 흔들었다. 수진은 이성애자로 결혼했지만 지은과의 과거를 잊지 않았다. 내가 민지와 사는 게 이해 안 돼. 나랑 다시 시작할래. 지은은 충격받았지만 거절했다. 수진아, 나는 민지를 사랑해. 하지만 그 만남은 지은의 내적 갈등을 키웠다.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까? 가족과 사회의 압력을 피할 수 있지? 민지는 지은의 변화를 느꼈다. 지은아, 무슨 일 있어? 지은은 솔직히 털어놓았다. 수진을 만났어. 그녀가 나를 유혹했어. 민지는 배신감을 느꼈다. 너도 나를 떠날 거야. 지은은 울며 안아주었다. 아니야, 절대. 하지만 그 사건은 그들의 관계에 균열을 냈다. 민지는 가족에게 연락해 헤어질까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어머니는 기뻐하며 잘 생각했어 라고 답했다. 온실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지은과 민지는 많은 대화를 나눴다. 우리 사랑이 왜 죄가 돼? 사회가 변해야 해. 하지만 현실은 하워시했다. 마을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 지은은 민지에게 제안했다. 서울로 돌아갈까? 새 출발하자. 민지는 망설였다. 여기서 포기하면 우리 패배야. 그 결정의 무게가 그들을 짓눌렀다. 재판 후 박 여사의 딸 혜린이 지은의 집을 찾아왔다. 20대 초반의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저도 궁금해요. 당신들의 사랑이 어떤 건지. 지은은 놀랐지만 민지와 함께 그녀를 초대했다. 혜린은 온실 자네를 보며 물었다. 왜 엄마가 이렇게 했을까요? 민지는 부드럽게 대답했다. 두려움 때문이야. 우리를 이해하지 못해서. 그 대화는 혜린의 마음을 열었다. 저도 친구 중에 비슷한 사람이 있어요. 숨기고 사는 게 안타까워요. 지은은 희망을 느꼈다. 변화의 시작일까? 하지만 마을의 반발은 더 커졌다. 이웃들이 모여 그 집을 쫓아내자라는 서명을 시작했다. 지은은 그 소식을 듣고 절망했다. 우리가 왜 여기서 살아야 해? 그냥 떠나자. 민지는 반대했다. 포기하면 그들의 승리야. 싸워야 해. 그 의견 차이는 그들의 관계를 긴장시켰다. 지은은 밤에 혼자 울며 생각했다. 민지의 강함이 부러워. 나는 왜 약할까? 가족 압력도 절정에 달했다. 지은의 어머니가 다시 찾아와 이혼해. 정상적으로 살아 라고 강요했다. 지은은 엄마, 저는 행복해요 라고 대답했지만 어머니는 내 행복이 우리를 아프게 해 라고 말했다. 그 말은 지은의 죄책감을 키웠다. 민지의 아버지도 마을로 왔다. 민지, 집으로 데려갈게. 민지는 문을 잠그고 거부했다. 아빠, 가세요. 아버지는 문을 두드리며 내가 미쳤어 라고 소리쳤다. 그 장면은 민지의 트라우마를 되살렸다. 수진의 유혹은 계속됐다. 그녀는 지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민지와 헤어지면 나랑 결혼할래? 가족도 기뻐할 거야. 지은은 삭제했지만 마음이 흔들렸다. 정상적인 삶의 유혹이 너무 강해 그녀는 민지에게 숨겼다. 하지만 민지는 지은의 핸드폰을 보고 알게 됐다. 지은아, 배신이야. 민지는 울며 집을 나갔다. 지은은 쫓아가 사과했다.
미안해. 하지만 너를 사랑해. 민지는 돌아왔지만 신뢰가 깨졌다. 온실 재건 중 지은은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마을 사람들과 대화해보자. 이해를 구하자. 민지는 동의했다. 그들은 마을 회의에 참석했다. 지은이 말했다. 우리 사랑이 여러분에게 해를 끼치지 않아요. 왜 미워하세요? 반응은 차가웠다. 한 노인이 전통을 파괴해 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혜린이 일어나 그분들은 좋은 사람들이에요. 이해해주세요 라고 말했다. 그 말은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몇몇 젊은이들이 동의했다. 그러나 박 여사는 여전히 적대적이었다. 그녀는 지은에게 편지를 보냈다. 내가 내 가족을 망쳤어. 지은은 답장했다. 당신의 두려움이 가족을 아프게 해요. 그 교환은 지은의 내적 성장을 촉진했다. 그녀는 민지에게 말했다. 우리가 변화를 만들 수 있을지도 몰라.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직장 상실로 재정 압박이 왔다. 민지는 부업을 시작했지만 피곤했다. 민지의 어머니가 몰래 찾아왔다. 민지야, 헤어져. 내 아버지가 아파. 민지는 엄마, 저를 믿어요 라고 말했다. 어머니는 울며 떠났다. 그 방문은 민지의 결의를 강화했다. 하지만 지은은 수진과 다시 만났다. 마지막이야. 작별 인사. 수진은 키스하려 했지만 지은은 피했다. 미안해. 민지가 전부야. 집으로 돌아온 지은은 민지에게 고백했다. 수진을 만났어. 하지만 끝냈어. 민지는 용서했지만 상처는 남았다. 마을의 서명운동은 성공했다. 집주인이 이사 가세요 라고 통보했다. 지은과 민지는 절망했다. 어디로 갈까? 지은은 서울로 돌아가자고 제안했다. 민지는 여기서 버티자 라고 말했다. 그 갈등은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지은은 너의 이상이 우리를 파괴해 라고 소리쳤다. 민지는 포기하면 우리 사랑이 끝나 라고 대답했다. 그 싸움은 그들의 관계를 최악으로 몰아갔다. 다음 날, 지은은 민지와 화해하려 애썼다. 미안해. 함께 결정하자. 민지는 안아주며 우리 사랑을 지키자 라고 말했다. 하지만 집주인의 통보는 현실이었다. 그들은 변호사를 찾아 상담했다. 증오범죄로 소송할 수 있어요. 지은은 동의했다. 마을을 상대로 싸우자. 그 결정은 대담했다. 소송 준비 중 지은은 언론에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우리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차별을 멈춰주세요. 기사가 나가자 지지자들이 모였다. LGBT 단체가 도움을 제안했다. 박 여사는 반발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을 모아 그들을 막자라고 말했다. 혜리는 어머니와 대립했다. 엄마, 잘못됐어요. 박 여사는 내가 왜 그쪽 편이야? 라고 화냈다. 혜리는 집을 나와 지은의 집으로 왔다. 도와줄게요. 그녀의 도움으로 증인들이 나타났다. 젊은 이웃들이 차별은 잘못이라고 증언했다. 지은의 어머니가 기사를 보고 전화했다. 지은아, 왜 공개했어? 부끄러워. 지은은 엄마, 이게 제 3위예요 라고 말했다. 어머니는 침묵하다 생각해볼게 라고 답했다. 민지의 아버지도 기사를 봤다. 그는 민지에게 내가 용감하구나 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그건 작은 변화였다. 수지는 마지막 시도를 했다. 지은아, 나랑 도망쳐. 지은은 단호히 거절했다. 수진, 끝났어. 그 후, 수지는 사라졌다. 지은은 민지에게 이제 너뿐이야 라고 고백했다. 민지는 미소 지었다. 우리 함께라면 괜찮아. 소송은 고된 과정이었다. 법정에서 지은은 증언했다. 우리 사랑이 범죄가 아니에요. 판사는 차별 금지를 강조했다. 마을 사람들은 패소했다. 집주인은 통보를 철회했다. 승리는 달콤했지만 대가는 컸다. 지은은 친구들을 잃었고 민지는 건강이 악화됐다. 스트레스로 불면증이 왔다. 박 여사는 사과 편지를 보냈다.
내 잘못이었어. 용서해. 지은은 민지와 상의 후 만났다. 왜 변했나요? 박 여사는 혜린 덕분이야. 내 사랑을 보니 내 두려움이 어리석었어. 그 대화는 화해의 시작이었다. 혜린은 엄마가 변했어요 라고 말했다. 가족도 서서히 변했다. 지은의 어머니가 방문해 미안해. 내 행복을 인정할게 라고 말했다. 민지의 아버지는 시간이 필요해 라고 전했다. 그 변화는 기적 같았다. 하지만 지은은 속으로 너무 늦었어. 상처는 남아. 온실을 완전히 재건한 그들은 파티를 열었다. 이웃 일부가 왔다. 혜린이 꽃을 가져왔다. 새 출발이에요. 지은과 민지는 손을 잡고 서서 행복을 느꼈다. 하지만 마을의 시선은 여전했다. 지은은 민지에게 이게 끝이 아니야 라고 말했다. 민지는 함께라면 괜찮아 라고 대답했다. 그들의 사랑은 강해졌지만 사회의 벽은 높았다. 승리 후 지은과 민지는 평화를 찾았지만 내적 상처는 깊었다. 지은은 밤에 악몽을 꾸었다. 온실이 다시 파괴되는 꿈, 민지는 불안장애로 약을 먹었다. 이 모든 게 같이 있었을까? 지은이 물었다. 민지는 우리 사랑이 증명됐어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지은의 마음엔 의문이 남았다. 박 여사와의 화해는 진심이었다. 그녀는 온실에 와서 도왔다. 내가 망친 걸 고치고 싶어. 혜린은 친구가 됐다. 당신들 덕분에 용기 냈어요. 마을은 천천히 변했다. 젊은 세대가 지지했다. 하지만 노인들은 여전히 속삭였다. 가족 관계도 회복됐다. 지은의 어머니가 민지를 초대했다. 어서 와. 민지의 아버지는 편지를 보냈다. 자랑스러워. 그 순간들은 눈물겨웠다. 하지만 잃은 시간의 아픔은 지울 수 없었다. 수진의 그림자는 사라졌지만 지은의 내적 갈등은 남았다. 정상적인 삶을 선택했다면 어땠을까? 그녀는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민지도 함께. 우리 관계를 강화하자. 그 과정에서 그들은 더 깊은 사랑을 확인했다. 온실은 이제 마을의 상징이 됐다. 사람들이 와서 꽃을 샀다. 지은은 새로운 직장을 찾았고 민지는 사업을 확장했다. 하지만 사회의 정견은 여전했다. 뉴스에서 동성 결혼 법안이 부결됐다. 지은은 분노했다. 언제쯤 변할까? 마지막으로 그들은 여행을 갔다. 바다에서 손을 잡고 서서 미래를 이야기했다. 우리처럼 사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길. 집으로 돌아온 그들은 온실에서 키스를 나눴다. 그 사랑은 강했지만 대가는 컸다. 이 사랑이 과연 옳은 선택이었을까?